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 무더위가 자주 있었습니다. 올해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때이른 무더위의 원인과 더불어서 폭염 대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덥다 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이 날씨가 많이 좀 변했습니다. 실제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워진 겁니까? 계절 봄이 무색할 정도로 더위가 지금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1.2도 정도, 그다음에 네. 영동 지역은 1.5도 정도 높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만큼 4월부터 더위에 대한 지금 체감이 많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도 벌써 30도가 넘는 일수가 이틀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약 그 36도를 기록하는 기상 관측사상 이래 최고의 좀 기온을 기록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엘니뇨 현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울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슈퍼 엘니뇨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기상 이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 기록적인 폭염이나 뭐 7월 한 달 동안의 뭐 강수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기상 현상들이라는 거는 어떤 대기 흐름이나 지형적인 특성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폭염은 그 엘니뇨에 대한 현상보다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그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 몰려오는 열적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경우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폭우나 폭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여름에 이 폭우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과학기술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한 10일 정도 이내입니다. 그리고 10일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더운 날씨로 인해서 어떤 그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해수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비나 그다음에 그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일단 에너지원이 커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 엘니뇨의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그 엘니뇨의 전망 때문에 좀 강수량은 많아질 것으로 좀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더울수록 비가 많이 온다. 이건 또 뭐 자연과학의 어떤 네네, 섭리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폭염이 심하면 이제 재해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기상재해는 이게 딱 떨어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눈이 많이 와서 이런데 폭염은 좀 그 범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피해 집계도 좀 애매하죠. 사실 그 우리가 폭염에 대한 피해 집계 정도는 온열 질환자나 그다음에 농작물의 어떤 피해, 가축의 폐사 정도 이렇게 정도로 좀 집계가 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또 폭염은 또 가뭄에 의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피해 외에도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 영향까지 좀 다각적인 분야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좀 사실 그 집계가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상재해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위력이 좀 커지는 재해인데 여름이면 또 뭐 당연히 더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 자체도 조금 이제 바뀔 시기가 된 것 같지요. 사실 풍수의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은 그 어느 정도 방제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폭염은 사실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해 동안에 약 한 200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한 4명 정도의 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만큼 좀 폭염은 인명에 대한 피해가 좀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그만큼 무섭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더우면 이제 살수차로 뭐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 폭염을 막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폭염은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그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예방, 안전의식 그 부분이 먼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폭염이라는 거는 그 취약계층에게 가장 무서운 재난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그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개별적인 어떤 관리,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폭염에 의한 사망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그 농사일 중 가장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는 좀 외출을 삼가해 주는 게 오히려 그게 좀 최고의 예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도심 지역은 이 열섬 현상 때문에 무더위 때 더 더워지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상황은 어떤지 또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열섬 현상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열섬 현상이라는 게 이제 교외 지역보다 도심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러한 좀 그 대책으로는 먼저 좀 도시의 개발을 분산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녹지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옥상 녹화도 좀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대기 오염 물질을 또 배출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 지자체에서 뭐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어떤 그 열섬 현상들의 어떤 대책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규모가 큰 정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쉽지 않겠습니다. 특히 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또 한여름 되면 걱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앞부분에서 제가 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폭염에 대한 피해가 농사일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강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 어느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날씨가 한참 더운 날 야외에서 조금만 더 하다가는 진짜 네. 골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셨다가 스스로 조심하시는 게 아마 좀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좀 기억해야 할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